2024년 10월 15일 서울 성북동. 5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저택이 철거되던 날이었습니다. 인부들은 오래된 가구들을 옮기다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우죠? 피아노는 너무 오래되어 표면이 갈라져 있었지만 묘하게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매일 닦아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피아노 건반 덮개였습니다. 쇠사슬로 잠겨 있었거든요. 왜 피아노를 자물쇠로 잠가놨을까? 호기심이 생긴 한 인부가 볼트 커터로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건반 덮개를 열었을 때 건반 사이사이에 편지들이 빼곡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 희미한 잉크. 편지를 꺼내던 인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에게 이 피아노를 절대 치지 마세요. 제발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날짜는 1974년 11월 3일. 50년 전의 편지였습니다. 인부들은 편지를 더 꺼냈습니다. 10통, 20통, 30통, 총 127통의 편지가 피아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뒤에서 작은 검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손가락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 1974년 10월 31일. 이 피아노를 치기 전 마지막 사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금지된 피아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건 저택을 상속받은 조카 하민 씨의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2024년 9월 서울 성북동에 있는 이모 할머니의 저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모 할머니 이정혜 씨는 1974년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 뒤 50년간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요양원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은 조카 하민에게 상속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거실의 피아노를 절대 건드리지 말 것.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유산은 자동으로 기부된다. 하민 씨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하나쯤이야. 하지만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이 조항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유언장을 수정하면서도 이 부분만은 한 번도 지우지 않으셨어요. 하민 씨가 저택에 처음 발을 들인 건 9월 10일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저택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관리인이 매달 청소를 했던 거죠. 하지만 단 한 곳, 거실만큼은 관리인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이 항상 잠겨 있었어요.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셨거든요. 거실만큼은 절대 청소하지 말라고. 하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칠이 여전히 빛났고 건반 덮개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하민 씨는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괜찮을 거야. 그냥 피아노잖아. 하민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택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2층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책장 한쪽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의 일기, 1974년. 하민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974년 10월 1일. 오늘 성북동 저택으로 이사를 왔다. 새 출발이다. 드디어 나만의 공간에서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있다.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는 정말 아름답다. 이 피아노로 내 인생 최고의 연주를 하겠다. 하민 씨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4년 10월 5일.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젯밤 잠을 자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내려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피아노 건반 덮개도 닫혀 있었다. 꿈이었을까? 하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974년 10월 10일. 또 들렸다. 이번에는 확실하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같은 곡이었다. 슬픈 멜로디. 나는 그 곡을 모른다. 하지만 왜인지 눈물이 났다. 하민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일기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1974년 10월 15일.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다. 이 저택의 이전 주인이 누구였는지. 직원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 저택이요. 알고 계셨어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해줬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피아노 집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밤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하민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모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50년 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피아노를 절대 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민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민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똑똑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하민 씨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쇠사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하민 씨는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건반 덮개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이정희였습니다. 하민 씨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뒤집었습니다. 1974년 10월 31일. 마지막 연주를 앞두고. 정희. 마지막 연주? 하민 씨는 다시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서재로 달려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1974년 10월 31일. 오늘 밤 결심했다. 이 피아노의 비밀을 알아냈다.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다. 이 피아노에는 누군가 갇혀 있다. 나는 오늘 밤 마지막 연주를 할 것이다. 그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이 피아노를 절대 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이모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피아노에 갇힌 그는 누구일까요? 하민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피아노에는 누군가 갇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들렸던 그 피아노 소리는 분명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민 씨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혹시 일기장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책장을 뒤지던 중 오래된 신문 스크랩북을 발견했습니다. 1974년 11월 1일자 신문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피아니스트 실종, 경찰 수사 착수. 하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밤 10시경 성북동 소재 저택에서 피아니스트 이정희 28시가 실종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저택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의자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이 씨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 씨의 지인들은 최근 며칠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하민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실종됐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미국에서 50년을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이 저택은 6개월 전 이정혜 씨가 구입한 것으로 이전에도 이상한 소문이 있었던 곳이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이 저택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없는 이유로 급히 이사를 갔으며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1955년 하민 씨는 다른 신문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1955년 8월 15일자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해방 10주년 기념 음악회 도중 비극, 피아니스트 의문의 사망. 기사 옆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피아노 앞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1955년 8월 14일 밤 명동의 한 음악당에서 열린 해방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피아니스트 32살 강민우 씨가 연주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목격자들은 강 씨가 피아노를 치던 중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강 씨가 연주했던 피아노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저택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하민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피아노가 거실에 있는 바로 그 피아노인가요? 하민 씨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피아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불길했습니다. 하민 씨는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다리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마하 1943년 제작 경성부 혼마치 소재 1943년 일제강점기 한가운데였습니다. 경성부 혼마치는 지금의 을지로였습니다. 하민 씨는 다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1943년 이 피아노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책장을 계속 뒤지던 중 오래된 가죽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1943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유리코에게 나는 내일 전쟁터로 떠난다.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있다. 이 피아노다. 당신이 이 피아노를 칠 때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다케시. 하민 씨는 다음 편지를 읽었습니다. 1943년 8월 10일자였습니다. 다케시. 당신의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사 통지서가 왔다. 나는 미치겠다. 매일 밤 당신의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당신 목소리가 들린다. 피아노 안에서 유리코, 나는 여기 있어. 유리코. 하민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편지. 1943년 12월 25일.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다. 다케시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는 피아노 안에 있다. 나를 원한다. 함께 있고 싶다고 한다. 나는 두렵다. 하지만 사랑한다. 오늘 밤 마지막 연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유리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다른 문서를 찾았습니다. 1944년 1월 2일자 경성일보 기사였습니다. 혼마치 일본인 저택에서 여성 시신 발견. 1944년 1월 1일 혼마치 소재 일본인 저택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망자는 스즈키 유리코 24시로 피아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유리코 씨의 약혼자 다케시 씨는 지난해 남방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민 씨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1943년 전쟁터로 떠난 다케시. 그가 약혼자 유리코에게 선물한 피아노. 다케시는 전사했고 유리코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피아노를 치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코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피아노 안에 있다. 하민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케시의 혼이 피아노에 깃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유리코를 원했던 걸까요? 1944년 1월 1일 유리코는 죽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민 씨는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의 기록이었습니다. 혼마치의 일본인 저택들은 대부분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는 한국인 가족에게 넘어갔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중 그 가족은 피난을 가면서 피아노를 팔았습니다. 1955년 피아니스트 강민우가 그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연주 도중 사망했습니다. 1960년 피아노는 다시 팔렸습니다. 1965년 새 주인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아노를 버렸습니다. 1974년 이정희가 그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하민 씨는 다시 이정희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74년 10월 30일 나는 모든 걸 알아냈다. 이 피아노에 깃든 것은 다케시의 혼이 아니다. 유리코다. 그녀가 갇혀 있다. 1944년 그녀는 다케시를 만나고 싶어서 피아노를 쳤다. 하지만 피아노는 그녀를 가두었다. 다케시가 아니라 피아노 자체가. 이 피아노는 저주받았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면 유리코의 고통이 연주자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연주자는 유리코처럼 피아노에 갇힌다. 강민우도 그 전의 주인들도 모두 유리코의 고통을 느끼고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유리코를 해방시킬 것이다. 내일 밤 마지막 연주를 할 것이다. 유리코가 치지 못했던 곡을, 그녀가 다케시를 위해 준비했던 곡을. 하민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4년 10월 31일. 곧 밤 10시다. 나는 준비가 됐다. 유리코, 기다려. 오늘 밤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게.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이 일기를 읽는 당신 절대 이 피아노를 치지 마세요. 유리코는 외롭다. 그녀는 누군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피아노를 치는 순간 당신은 그녀와 함께 갇힐 것이다. 영원히.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똑똑똑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슬프고 애절하고 간절한 멜로디. 하민 씨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반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여전히 감겨 있었는데도 하민 씨는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건반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흰 건반 하나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피였습니다. 마치 방금 떨어진 것처럼. 하민 씨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와줘. 제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너무 외로워. 80년 혼자. 제발 날 꺼내줘. 하민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아니면 함께 있어줘. 혼자는 싫어. 제발. 하민 씨는 거실을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피아노에는 정말로 누군가 갇혀 있습니다. 유리코가 80년 동안 혼자 어둠 속에. 하지만 하민 씨는 몰랐습니다. 유리코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1974년 10월 31일 밤 이정희가 마지막 연주를 했을 때 그녀도 피아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둘 다 그곳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을, 하민 씨를.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구원일까요? 아니면 동반자일까요? 하민 씨는 그날 이후 거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쇠사슬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 33분, 정확히 그 시간이 되면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긴 문 너머에서. 하민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9월 13일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다. 고장난 건가? 창문으로 가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뒷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출구가 마치 벽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민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100%였는데도 인터넷도 끊겼습니다. 하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이 저택에 피아노와 함께. 며칠이 지났습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있었지만 하민 씨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피아노 소리가 들렸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9월 17일 밤 하민 씨는 서재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모 할머니의 다른 기록들. 혹시 탈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그리고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에 있는 비밀 서랍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 연구 기록 1974년 10월. 하민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피아노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주변에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43년 제작. 다케시 유리코에게 선물. 1944년 1월 1일 유리코 사망. 원인 다케시를 만나고 싶은 집착.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피아노가 만들어진 곳. 하민 씨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조사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943년 이 피아노를 만든 장인의 이름은 나카무라. 그는 전쟁 중 아들을 잃었다. 슬픔에 미쳐 피아노를 만들면서 자신의 한을 담았다.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내 아들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나카무라는 피아노를 완성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이 피아노는 저주받았다. 하민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피아노 자체가 저주였던 겁니다. 유리코는 그저 첫 번째 희생자였을 뿐. 하민 씨는 계속 읽었습니다. 유리코가 죽은 후 그녀의 혼은 피아노에 갇혔다. 나카무라의 저주 때문에. 그리고 이후 이 피아노를 친 모든 사람들은 유리코의 고통을 느꼈다. 80년간의 외로움, 끝없는 어둠, 누군가를 원하는 절박함.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유리코를 해방시키는 방법을. 하민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리코가 치지 못했던 곡. 다케시를 위해 준비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연주하지 못한 곡. 월광 소나타 3악장. 만약 누군가 이 곡을 끝까지 연주한다면 유리코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이 곡을 연습했다. 3개월 동안. 10월 31일 나는 연주할 것이다. 하민 씨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연주자는 유리코와 연결된다. 만약 연주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연주자도 피아노에 갇힌다. 유리코와 함께 영원히. 나는 각오했다. 실패하더라도 유리코는 적어도 혼자가 아닐 것이다. 하민 씨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1974년 10월 31일 밤. 이모 할머니는 월광 소나타 3악장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에 갇혔습니다. 유리코와 함께. 그렇다면 미국에서 50년을 산 이모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하민 씨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뒤에 또 다른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1974년 11월 10일자 편지였습니다. 이모 할머니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정희 언니에게. 언니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했어. 1974년 10월 31일 밤. 나는 언니 집에 놀러 갔어. 그리고 보았어. 언니가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걸. 나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을 불렀어. 하지만 경찰이 왔을 때 언니는 사라졌어. 피아노 앞에 피만 남아 있었어.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했어. 그리고 나는 언니 대신 미국으로 갔어. 언니의 이름으로, 언니의 여권으로. 우리는 쌍둥이였으니까. 아무도 몰랐어. 나는 50년간 언니인 척 살았어. 미안해, 정희 언니.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웠어. 그 피아노가. 이제 나는 죽어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언니는 아직도 그곳에 있어. 피아노 안에. 미안해. 동생 정숙이. 하민 씨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이정희는 50년 전부터 피아노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리코와 함께. 그리고 쌍둥이 동생 정숙이 언니 행세를 하며 미국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민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지금 피아노에는 유리코, 그리고 이정희, 둘 다 갇혀 있습니다. 80년, 50년, 그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하민 씨는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똑똑똑,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슬픈 멜로디, 하나는 절박한 멜로디, 서로 다른 곡이 겹쳐서 들렸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하민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출구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민 씨는 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와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민 씨는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쇠사슬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건반 덮개는 열려 있었습니다. 하민 씨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와줘. 제발. 우리를 꺼내줘. 아니면 함께 있어줘. 하민 씨는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건반 위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핏자국으로 쓰인 글자였습니다. 월광 소나타 3악장. 끝까지 연주해줘. 하민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연주할까요? 아니면 여기 갇혀서 미쳐갈까요? 하민 씨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그리고 하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연주하겠다고. 이모 할머니가 실패한 그 곡을 끝까지. 하민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땅. 피아노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하민 씨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갑고 슬프고 외로운 무언가가. 하민 씨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월광 소나타 3악장은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피아노를 잘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아니, 정말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코가, 이정희가, 그들이 하민 씨의 손을 빌려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민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80년간의 외로움, 50년간의 절망, 끝없는 어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하민 씨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1분, 2분, 3분. 곡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격렬해졌습니다. 하민 씨의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형체, 두 명의 여자. 하나는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자, 유리코였습니다. 하나는 1970년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이정희였습니다. 그들은 피아노 옆에 서서 하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끝내줘. 제발. 하민 씨는 힘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4분, 5분. 곡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민 씨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하민 씨는 버텼습니다. 마지막 10초, 마지막 5초, 그리고 마지막 땅. 피아노 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민 씨는 건반 위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유리코와 이정희가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며 빛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민 씨는 들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자유야. 하지만 당신은 다음 날 아침 하민 씨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침실 천장이었습니다. 꿈이었나? 하민 씨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내려다보니 손가락 끝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민 씨는 급히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불타버린 것처럼 하민 씨는 제 위에 무언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 주워서 읽었습니다. 하민에게 고마워. 우리는 이제 자유야. 80년, 50년의 고통이 끝났어. 하지만 경고해. 이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나카무라의 한은 너무 깊었거든. 저주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 조심해.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마워. 유리코와 정희. 하민 씨는 편지를 쥐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하민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주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 어디로? 하민 씨는 저택을 떠났습니다. 2024년 9월 25일, 피아노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짐을 싸고 문을 잠그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손가락 끝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손가락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마치 아직도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 어두운 방에서 피아노를 치는 꿈. 하지만 그건 유리코도 이정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 늙은 남자.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그는 피아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943년. 나카무라. 하민 씨는 매일 밤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나카무라는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아들의 고통을 세상이 느껴야 한다. 10월 3일. 하민 씨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틀 전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든요. IT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고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휴게실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취미 활동을 위한 피아노였습니다. 하민 씨는 그 피아노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괜찮아. 다른 피아노야. 하지만 점심시간 한 여직원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습니다. 대중가요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멜로디가 바뀌었습니다. 월광 소나타, 사막장. 여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한데. 내가 왜 이 곡을? 그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민 씨는 알았습니다. 저주가 옮겨갔다는 것을. 그 피아노에. 하민 씨는 급히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날 밤 하민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직원이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여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님은요?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전화 왔는데요. 갑자기 몸이 안 좋대요. 당분간 쉰대요. 하민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월광 소나타 사막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곡 칠 줄도 모르는데. 하민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코와 이정희는 해방됐지만 나카무라의 한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이 이제 다른 피아노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하민 씨가 마지막으로 친 피아노. 그 순간 저주가 하민 씨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민 씨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를 검색했습니다. 몇 시간을 검색한 끝에 오래된 일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 1890년생, 1943년 당시 경성부 최고의 피아노 제작자. 하지만 1942년 그의 외아들이 전쟁에서 전사. 나카무라는 슬픔에 미쳐 저주의 피아노를 만들었다고 전해짐. 1943년 12월 공방에서 목을 매 자살. 하민 씨는 더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죽기 전 일기를 남겼다. 나는 세 대의 피아노를 만들었다. 하나는 다케시에게 팔았다. 하나는 서울의 한 학교에 기증했다. 하나는 도쿄의 음악당에 보냈다. 세 대의 피아노 모두 저주를 담았다. 내 아들의 고통을 세상이 느껴야 한다. 영원히. 하민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대. 하민 씨가 해방시킨 건 한 대뿐이었습니다. 다케시가 유리코에게 준 피아노. 그렇다면 나머지 두 대는? 하민 씨는 급히 더 검색했습니다. 1943년 나카무라가 서울의 한 학교에 기증한 피아노. 경성 제1보통학교. 현재의 서울중앙초등학교. 하민 씨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3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휴게실의 피아노. 중고로 구입한 피아노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하민 씨는 다음날 회사 관리팀에 물어봤습니다. 저 휴게실 피아노는 어디서 구입하신 건가요? 관리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작년에 근처 초등학교에서 폐기한다길래 무료로 받아왔어요. 오래됐지만 소리는 좋더라고요. 하민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두 번째 피아노. 그 피아노가 지금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민 씨가 마지막 연주를 했을 때 첫 번째 피아노의 저주가 두 번째 피아노로 옮겨간 겁니다. 하민 씨는 급히 휴게실로 갔습니다. 피아노를 확인했습니다. 피아노 명판을 봤습니다. 나카무라 피아노 1943. 맞았습니다. 하민 씨는 피아노를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피아노를 부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민 씨는 회사에 몰래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후 휴게실로 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피아노가 저절로 소리를 냈습니다. 또 하민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남자. 넌 실수했다. 첫 번째를 깨웠어. 이제 두 번째도 깨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도. 곧 하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카무라입니까? 침묵. 그리고 다시 목소리. 내 아들은 19살에 죽었다. 전쟁터에서 고통스럽게. 나는 세상이 그 고통을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세 대의 피아노를 만들었다.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하민 씨는 물었습니다. 세 번째 피아노는 어디 있습니까? 침묵, 긴 침묵, 그리고 도쿄. 하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첫 번째를 깨운 순간 세대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깨면 모두 깬다. 하민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멈출 수 없다. 이미 시작됐다. 세대의 피아노가 모두 깨어나면 저주는 세상에 퍼진다. 모든 피아노에 영원히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민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뭘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유리코와 이정희를 구했지만 더 큰 저주를 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민 씨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본어 억양이 있는 한국어였습니다. 하민 씨죠? 누구시죠? 제 이름은 사쿠라입니다. 도쿄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하민 씨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하지만 들어주세요. 저도 당신처럼 피아노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 1943년 제작, 나카무라 히로시가 만든. 하민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세 번째 피아노. 네. 그리고 어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가 저절로 소리를 내고 제 할머니가 그 피아노를 쳤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민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의 피아노를 동시에 파괴해야 합니다. 세대가 연결되어 있다면 동시에 끝내야 저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민 씨는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침묵. 하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도쿄로 와주세요. 제가 주소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네.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습니까? 사쿠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가 나카무라의 며느리였습니다. 전사한 아들의 아내. 그녀는 나카무라가 죽기 전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세대의 피아노를 찾아서 파괴하라고. 저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하민 씨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그리고, 네, 피아노를 절대 치지 마세요. 두 번째 피아노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민 씨는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어둠에 잠기기 전처럼. 하민 씨는 걸었습니다. 집으로. 내일 도쿄행 비행기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몽을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민 씨는 몰랐습니다. 나카무라의 진짜 의도를. 세대의 피아노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아들을 되살리기 위한. 그리고 세대가 모두 깨어나면 죽은 아들의 혼이 돌아온다고 나카무라는 믿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의 피아노에 영원히 살아있도록. 하민 씨는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도쿄에서 2024년 10월 5일. 하민 씨는 인천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 손가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특히 검지와 중지,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하민 씨는 사쿠라가 보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시부야구 우에하라 오래된 음악당. 택시를 탔습니다. 30분 후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층짜리 목조 건물.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에하라 음악당 1940년 설립. 하민 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의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민 씨가 불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긴 검은 머리,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 하민 씨죠? 네, 사쿠라 씨입니까?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민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피아노는 어디 있습니까? 사쿠라는 위를 가리켰습니다. 3층입니다. 하지만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하민 씨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사본부 같았습니다. 사쿠라가 설명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 나카무라 유키코입니다.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40년대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나카무라 히로시의 며느리였습니다. 전사한 아들의 아내였죠. 1943년 12월 시아버지가 자살하기 전날 밤 그는 유키코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사쿠라는 다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유키코가 쓴 편지였습니다. 하민 씨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사쿠라가 번역해줬습니다. 1943년 12월 24일 시아버지가 미쳤습니다. 그는 세 대의 피아노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저주를 담았다고. 첫 번째는 다케시라는 군인에게 팔았습니다. 두 번째는 경성의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음악당에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 대의 피아노가 모두 깨어나면 내 아들이 돌아온다. 어딘가의 피아노에 환생한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나는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목을 맸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키코,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다. 세대의 피아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깨면 모두 깬다. 그리고 100년 후 세대가 모두 깨어나면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나는 평생 이 피아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혼란 속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저주를 끝내주세요. 하민 씨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100년 후 2043년입니다.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첫 번째 피아노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앞당겨진 거예요. 이제 3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민 씨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유리코와 이정희를 구했어요. 그건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의 계획은 더 컸던 거죠. 하민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쿠라는 벽에 붙은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세 개의 피아노가 그려져 있었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 대의 피아노를 동시에 파괴해야 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래야 저주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동시에? 네. 1초라도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쿠라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지도가 보였습니다. 당신의 회사 피아노가 두 번째 피아노죠? 네. 제가 동료를 한 명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쿄의 세 번째 피아노. 우리 둘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피아노는 하민 씨가 말했습니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첫 번째가 이미 파괴됐다면 나머지 둘도 자동으로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쿠라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나카무라의 일기였습니다. 세대의 피아노는 삼위일체다. 하나가 파괴되면 저주는 나머지 둘에 집중된다. 더 강해진다. 그리고 만약 하나라도 남으면 저주는 다시 시작된다. 영원히. 하민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피아노는 더 강해졌습니다. 사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오늘 밤 자정 동시에 파괴합니다. 하민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30분, 7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파괴합니까? 사쿠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상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적, 소금 그리고 도끼.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주를 정화해야 해요. 증조할머니가 남긴 방법이 있습니다. 사쿠라는 오래된 책을 꺼냈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주술서 같았습니다. 나카무라가 저주를 걸 때 사용한 의식. 우리는 그걸 역으로 해야 합니다. 피아노를 부수면서 동시에 이 주문을 외워야 해요. 그래야 저주가 풀립니다. 하민 씨는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주문이었습니다. 이걸 외워야 합니까? 네. 그리고 정확히 발음해야 해요. 실수하면? 사쿠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실수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옮겨옵니다. 하민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사쿠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끝내요. 80년의 저주를. 그 순간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사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층. 아무도 없는데. 하민 씨와 사쿠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홀이었습니다. 무대가 있었고 그 위에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아노, 나카무라의 마지막 작품. 피아노는 저절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건반이 보이지 않는 손에 눌리는 것처럼. 하민 씨는 다가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핏자국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체였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전쟁은 무서워. 아파. 살려줘. 하민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나카무라의 아들이었습니다. 19살의 전사한. 그의 마지막 생각이 이 피아노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쿠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하민 씨가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저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끝내야 해요.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남자의 목소리. 나카무라였습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식을 잃는 고통을. 나는 80년을 기다렸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민 씨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부모들에게도 같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유리코를 잃은 다케시의 부모, 이정희를 잃은 그녀의 부모,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몰랐다. 거짓말 마세요.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원했어요. 그것만 생각했어요. 침묵, 긴 침묵. 그리고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유키코,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나는 미쳤었다. 슬픔에. 이제 알았다. 내 아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돌아와서도 안 된다는 걸.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곳에 있어야 한다. 하민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피아노를 파괴해도 됩니까? 그래라. 끝내라. 내 아들을 자유롭게 해다오. 그리고 나도.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민 씨와 사쿠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요? 사쿠라가 물었습니다. 하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쿠라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후 5시. 자정까지 7시간. 주문을 외우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서울의 동료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정확히 자정.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 동시에 시작합니다. 하민 씨는 주술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7시간. 세상에서 가장 긴 7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 30분. 30분 남았습니다. 하민 씨와 사쿠라는 3층 홀에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사쿠라는 노트북으로 서울의 동료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피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서울의 동료는 3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하민 씨의 회사 휴게실에 몰래 침입해 있었습니다. 정확히 자정. 한국 시간 새벽 2시. 동시에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하민 씨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쿠라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해요. 하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피아노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11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사쿠라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민 씨도 따라 외웠습니다. 일본어 주문이었지만 7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11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하민 씨는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11시 59분 50초. 사쿠라가 샌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 9, 8. 하민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7, 6, 5. 피아노가 마지막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슬픈 멜로디. 4, 3, 2. 하민 씨는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1. 지금. 쾅. 도끼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동시에 서울에서도 도쿄에서도 2대의 피아노가 같은 순간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자정. 도쿄의 음악당. 서울의 회사 휴게실. 2대의 피아노가 동시에 부서졌습니다.
하민 씨는 도끼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사쿠라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서진 피아노에서 눈부신 흰빛. 하민 씨는 눈을 가렸습니다. 빛 속에서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리코, 이정희, 강민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80년 동안 이 저주에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이제 자유해요. 목소리들이 겹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군인, 19살쯤 돼 보이는 일본 군복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나카무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민 씨와 사쿠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제 쉴 수 있어요. 아버지도.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빛이 사라지자 피아노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하민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사쿠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끝났어요. 노트북 화면에서 서울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여기도 끝났습니다. 피아노가 제가 됐어요. 하민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하민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3개월 후 2025년 1월 서울. 하민 씨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휴게실에는 새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색의 전자 피아노였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점심시간에 피아노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가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택배가 왔습니다. 하민 씨 앞으로. 발신인은 도쿄 사쿠라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민 씨에게. 그날 이후 잘 지내시나요? 저는 우에하라 음악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꿈이었거든요. 저주가 아닌 진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곳.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작은 콘서트를 엽니다. 무료예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있는 것. 나카무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피아노 조각이 아니에요. 그가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작은 목각 인형입니다. 1942년 아들이 전쟁에 가기 전에 무사히 돌아오라는 의미로.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죠. 이제 이 인형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끝낸 이야기의 증거로. 언젠가 도쿄에 오시면 연락해 주세요. 음악당에 초대하겠습니다. 사쿠라. 하민 씨는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군인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아진 인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민 씨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저주가 아닌 사랑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민 씨는 인형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6월 성북동. 하민 씨는 다시 그 저택을 찾았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둡고 무거웠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민 씨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모 할머니, 유리코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하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밝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하민 씨는 걸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1년 후 2025년 10월 31일 도쿄. 하민 씨는 우에하라 음악당에 있었습니다. 사쿠라의 초대를 받아 일본에 왔습니다. 음악당은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즐겁게 사쿠라가 하민 씨를 맞이했습니다. 오셔서 기뻐요. 저도요. 음악당 정말 좋네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꿈꿨던 모습이에요.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피아노가 있던 그 공간, 이제는 작은 전시실이 됐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와 그의 아들, 유키코, 그리고 저주의 역사. 하지만 이제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슬픔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자유를 주는지. 하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창가에 섰습니다. 도쿄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이, 하민 씨가 말했습니다. 10월 31일이네요. 네. 1년 전 오늘, 사쿠라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끝낸 날, 그리고 50년 전 오늘, 하민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정희 이모 할머니가 마지막 연주를 한 날,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쿠라가 물었습니다. 피아노, 다시 칠 수 있어요? 하민 씨는 웃었습니다. 아직은요. 언젠가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요? 저는 요즘 배우고 있어요. 제대로. 사쿠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치지 못했던 곡들을 치고 싶어서요. 좋네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치는 소리였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운 멜로디. 둘은 내려다봤습니다. 7살쯤 된 여자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재능이 있어요.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좋은 일이네요. 하민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피아노는 다시 그냥 피아노예요. 음악을 만드는 도구. 저주가 아니라.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하민 씨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하민 씨는 가방에서 작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나카무라가 만든 군인 인형. 당신의 아버지는, 하민 씨가 인형에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지만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아버지도 자유해요. 하민 씨는 인형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민 씨는
우에하라 음악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사쿠라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무대, 피아노가 있던 자리. 하민 씨는 그곳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흰 국화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국화는 우리나라에서 추모의 꽃이거든요. 사쿠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하민 씨는 화분 옆에 작은 카드를 놓았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와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80년간 고통받았던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하민과 사쿠라, 둘은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음악당을 나서는 하민 씨에게 사쿠라가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하민 씨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하민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곧 돌아갈게.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기다릴게. 하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하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것을. 어떤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민 씨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10년 후 성북동 저택은 리모델링 됐습니다. 작은 음악 학원이 됐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음악학원. 이정희 이모 할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은 하민 씨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꽤 잘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실이었던 그 공간, 이제는 밝은 레슨실이 됐습니다. 새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색 피아노였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와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웃으며, 즐기며, 그리고 하민 씨는 가르쳤습니다. 음악을, 사랑을,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를. 피아노는요. 하민 씨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담는 악기예요. 행복을 담으면 행복한 음악이 나오고, 슬픔을 담으면 슬픈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쳐야 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환한 멜로디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민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하민 씨는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웃고 있다는 것을. 유리코, 이정희, 나카무라의 아들, 그리고 나카무라 자신까지 모두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것을. 하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한 거야.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피아노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영원히. 금지된 피아노 완결. 이 이야기는 슬픔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자유를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아노에는 연주자의 마음이 담깁니다. 당신의 피아노에는 어떤 마음을 담고 싶으신가요?